50% 이게 퍼센트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건폐율에 대한 것은 아까 미리 말씀드렸지만 소화 목적이라고 그랬죠. 불 끄는 목적으로 건폐율을 규제하는 겁니다.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 대지 면적에 대한 그랬죠. 대한 앞에 있는 글자가 분모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분모와 분자는 아시죠? 밑에 있는 게 분모입니다. 그래서 대한자 앞에 있는 게 분모로 간다.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 곱하기 100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을 말하고 대지에 2개 이상의 건축물이 있을 때는 이들 건축물의 건축 면적 합계로 계산합니다. 건폐율의 최대 한도는요. 국토계획법에 의한 건폐율의 기준에 의해도 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폐율의 최대 한도는 국토계획법에 나와요. 건축법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건폐율은 어디에 규정되어 있는가? 국토계획법에. 근데 건축법에서 그 기준을요. 완화할 수도 있고 강화할 수도 있다고 심해 나왔었죠. 그래서 건폐율 기준은 어디에 정하는가? 국토계획법에서 정한다. 근데 이제 건물 짓는 건축법에서 그 정한 기준을 더 줄이면 강화, 늘려주면 완화입니다. 건축법에서 기준을 강화할 수도 있고 완화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네요. 이제 용적률이 있어요. 자, 용적률, 건축물의 부피죠, 부피. 용적률은 높이를 간접적으로 제한하고 인구수를 간접적으로 제한하는 게 용적률입니다. 근데 높이는 왜 제한할까요? 결국 일조권 때문에 그렇죠. 일조권이나 그 건축물의 안전 때문에 그렇죠. 건물이 한없이 높아졌다. 무슨 바벨탑을 짓는다. 이거 위험하죠. 무너질 수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일조권. 내 집이 있는데 옆에 건물이 높게 들어서게 되면 내 집에 햇빛이 안 들죠. 그늘져요. 일조권 침해가 있을 수 있죠. 일조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높이를 또 제한합니다. 그래서 용적률은 높이하고 인구수. 용적률이 커졌다. 그러면 건물의 부피가 커진 거죠. 건물 안에 살 수 있는 사람 수가 늘어난다. 인구수가 증가하는 거죠. 인구를 줄이고 싶다. 용적률을 강화. 강화는 줄이는 겁니다. 줄이면 인구수가 줄어들어요. 자, 용적률의 의 보세요. 이 의도 뭐 시험에 몇 번 나왔죠.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자, 우리 대한자 앞에 있는 것은 분모로 온다 그랬죠. 대지 면적분의 건축물의 지상층의 연면적 그랬죠. 연면적은 뭔가요? 연면적은 각층의 바닥 면적 합계입니다. 각층의 바닥 면적 합계. 이것을 연면적 그래요. 그래서 대지 면적분의 각층의 바닥 면적 합계 곱하기 100 하면 용적률이 퍼센트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지상층의 연면적만 말하고 지하층의 면적은 용적률 계산할 때 포함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럼 만약에 한번 볼까요? 자, 대지가 이렇게 있어요. 예, 있는데 건축을 하는 겁니다. 건축 면적 50평으로 각 층의 면적을 똑같이 3층으로 지었으면 1층의 바닥 면적 50평, 2층 50평, 3층 50평, 대지 면적은 100평. 그러면 대지 면적 100분의 각 층의 바닥 면적 합계가 연면적 그랬죠? 50, 50, 50, 150 곱하기 100을 하면은요. 100 지워지는 거죠? 퍼센트가 얼마? 150%가 돼요. 용적률 150%. 이게 만약 4층짜리 건물일 때는 용적률이 얼마가 될까요? 200%가 되겠죠. 5층일 때는 250%. 그래서 용적률이 커지니까 건물의 층수가 점점 높아지고 높이가 높아지고 건물의 부피가 커지더라. 이게 바로 용적률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방제지구에 대한 또 이제 특례가 나오는데요. 방제지구에 대한 특례. 자, 우리 방제지구는요. 재해 저감 대책에 부합하게 재해 예방 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주거 상업 공업 지역의 용도 지역에서는 해당 용적률의 1.2배
1.2배가 120%라는 거예요. 1.2배 이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1.2배까지 완화시켜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재해가 많이 일어나는 방제지구 있습니다. 재해를 예방해야 될 곳에서 재해를 없애는 재해 저감 대책에 부합하게 재해 예방 시설을 설치했다. 예를 들면 축대를 쌓았다. 우리 옹벽이라고 그러죠. 옹벽을 쌓았다. 그러면은 그 재해 예방 대책을 마련하느라고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럼 거기에 대한 뭔가 보상으로 용적률을 1.2배 더 완화시켜 줄 수 있다. 요거 알아두시고요. 생긴 지가 얼마 안 된 조문이에요. 자, 이제 용적률 완화가 나옵니다. 자, 용적률 완화. 건축물의 주위에 공원, 광장, 도로, 하천 등의 공지가 있대요. 건축물 주위에. 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용적률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자, 이 말이 무슨 뜻이냐 그러면요. 우리 용적률의 규제 목적 중에 하나가 일조권이죠. 높이, 일조권. 그러면 내가 건물을 짓는데 건물 짓는 옆에 다른 건물이 없대요. 내가 짓는 건물 대지 옆에가 공원이래요. 또는 광장이다, 도로다, 하천이다 그러면 내가 짓는 건물을 더 높게 지어도 내 건물 때문에 일조권을 침해당할 건물이 없죠. 이럴 때는 용적률을 완화시켜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디냐 그러면 준주거 지역, 중심 상업, 일반 상업, 근린 상업. 자, 그러면 우리가 요 상업이나 공업하는 곳이 총 몇 군데냐 그러면요. 원래 우리 상업하는 곳이 4군데죠.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죠. 준주거 지역 하나 더. 그 다음에 공업하는 곳이 3군데 있죠. 그래서 상업이나 공업하는 곳이 어디냐 그러면 총 8가지, 8군데예요. 상업적 용도 지역 4개, 그 다음에 준주거 지역까지 5개에다가 공업지역 3개, 총 8개인데 이 8개 중에서요. 각종 규제를 완화시켜 주지 않는 곳이 있어요. 바로 트럭이 지나다니는 유통상업지역입니다. 그래서 자, 상업이나 공업하는 지역 8군데 중에서 유통상업지역을 뺀 7군데 이렇게 기억하시는 거예요. 빠져있죠? 유통 빠져있죠? 유통상업지역 빠져있습니다. 이것을 뺀 공업지역 3개 총 7군데에서는요.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자, 지장이 없다. 경관이나 교통이나 방화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용적률의 1.2배 120% 뭐예요? 1.2를 말해요. 120% 1.2배 이하의 범위 안에서 도시군 계획 조례가 정하는 비율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용도 지역에 따른 완화다. 물론 시험에 언급된 적 없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아까 어느 경우라고 그랬죠? 요 둘 중에 하나의 경우 1번이나 또는 2번 둘 중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첫 번째 공원이나 광장, 교통광장 제외 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 도로로 하는 대지 안의 건축물이나 공원, 광장, 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m 이상 접한 대지 안의 건축물. 하여튼 옆에가 다른 건물이 없는 땅이에요. 일단 1.2배까지 완화시켜 줄 수 있다. 너비 25m 이상인 도로에 20m 이상 접한 대지 안의 건축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역시 옆에가 넓은 도로가 있고요. 그 도로에는요 당연히 일조권 침해당한 건물이 없잖아요. 이랬을 때는 1.2배까지 완화시켜 줄 수 있다. 이거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자, 이제 대지 제공 비율에 따른 완화. 이게 일종의 기부 체납이죠. 기부 체납이죠. 이때 이 채자를 어떤 분이 이렇게 쓰시는 분이 있어요. 예? 이거 안 됩니다, 이거요. 예. 법대에서 기부 체납은 이렇게 이 채자를 쓰죠. 그러면 이거 F입니다. 그냥 바로요. 왜냐하면 기분이 안 되겠죠. 이때 기부 체납은 채집할 때 채자를 쓰는 거고, 이거 연체한다. 세금 연체됐을 때 체납한다 그러죠. 그렇죠? 예. 기부 체납입니다. 그러면
이건 뭐냐? 이런 거예요. 자, 이렇게 대지가 이렇게 있는데, 요 대지 안에 이 지역에 주어진 용적률에 따르면요, 건물 높이를 요만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이 대지 소유자가요, 자신의 대지를 뚝 잘라가지고 과감하게 요 대지를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것을 공용 주차장 부지로 쓰세요. 제 땅을요, 요거 공원으로 쓰세요. 이렇게 제공하면은 감사의 뜻으로 용적률을 2배, 200% 이하까지 완화시켜 줄 수 있다는 거예요. 200%가 2배죠. 그러니까 이 건물을 2배 지을 수 있는, 이만큼 더 짓게 해주는 거예요. 만약에 10층 지을 걸 갖다가 20층 짓게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자신의 대지 일부를 잘라서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사람한테는 고맙다. 용적률 2배로 줄게. 너 원래 10층 짓는 거였잖아. 20층 짓게 해줄게. 이게 바로 이 조문의 취지인데요. 그러면 이 규정은요, 저 대지 소유자한테 유리한 규정일까요? 불리한 규정일까요? 유리하지. 이거 보고 야, 이 대지 소유자한테 큰 혜택을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부동산에 대한 감각이 없으신 분들입니다. 가장 강력한 힌트, 우리가 공부하는 국토계획법에서는요, 국민들한테 유리한 규정이 없어요. 이게 없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원래 20층까지 건물을 짓게 해줘도 하등의 문제가 없는 곳이에요. 일부러 용적률을 10층밖에 못 짓게 해놓고 나서 다른 사람의 땅을 거저 뺏는 거죠. 공짜로 뺏고 본래 줄 걸 주는 거예요. 거저 뺏고 본래 줄 걸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 적용되냐 그러면 용도지역 중에 상업지역이나 정비법에 나오는 재개발 사업이나 재건축 사업하는 곳, 다 어디예요? 땅값이 비싼 곳에 적용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요, 자, 명동에서 가장 비싼 땅이 한 평에 한 3억씩 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 평당 3억이에요. 평당 3억인데 서울시에서 공용 주차장을 만들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예산 90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래봤자 몇 평 사나요? 30평밖에 못 사요. 자, 30평에다가 주차장 만들면 차 몇 대나 세우겠습니까? 그렇죠? 그것도 그 땅 주인이 팔면 다행인데 땅 주인이 안 팔겠다 그러면요, 그만이에요. 이럴 때 우리 서울시가 생각하는 거, 야, 이 땅값 비싼 곳에 공공시설, 그러니까 공용 주차장 같은 것을 갖다가 돈 10원도 안 들이고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그래, 맞아, 개인의 땅을 거저 뺏고 본래 줄 용적률을 주면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요런 데 있잖아요. 상업지역이나 재개발이나 재건축하는 곳은요, 땅값이 비싸니까 건물을 높게 지어야지만 경제성이 나와요. 높게 지어야 경제성이 나온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우리 재건축을 하는데요, 낡은 아파트가 10층이에요. 그러면 새 아파트 20층은 지어야 되는데 현재 용적률이 20층 못 짓는다. 그러면 사업 못해 아예. 그랬을 때는 야, 네 땅 좀 잘라줘. 공공시설 부지로. 그럼 내 용적률 2배로 완화시켜 줄게. 다 이거예요. 땅값 비싼 곳에 땅을 거저 뺏고 본래 줄 용적률을 주는 거, 이게 바로 이 규정의 핵심 포인트가 되는 거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용적률에 대한 특례가 나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용적률에 대한 특례. 자,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 일부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이거 이제 어린이집 같은 거나 어린이집 같은 것을 설치해서 국가지자체에 기부 체납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해당 용도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 이런 거예요. 내가 어린이집 만들어 가지고요, 한 30년 영업하다가 나중에 이거 지자체나 국가에다가 기부 체납할 겁니다.
그래요? 나중에 기부 체납할 거죠. 예. 그러면 지금 용적률 좀 완화시켜 줄게요. 이렇게 한다는 거죠. 요것도 법에서 생긴 지가 오래되진 않았습니다만은 알아두셔야겠어요. 실제로 많이 쓰이거든요. 자, 이제 검표율과 용적률을 정리한 요 표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결국 다 외워야 돼요. 검표율과 용적률을 다 외워야 됩니다. 시험에 자주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검표율 보세요. 전용 주거 지역은 1종, 전용 주거 1종 얼마요? 검표율 50% 이하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해요. 여기에서는 검표율 용적률은 다 시행령에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나오는 거고, 이 시행령은 최대 범위를 써놓은 거예요. 최대를 써놓고 이 최대 범위에서 각 지자체 조례로 별도로 정합니다. 그러면 전용주거 1종은 최대 50% 이하에서 조례, 전용주거 2종은 역시 50% 이하에서 조례로 정하고, 일반주거 1종 60, 2종 60%, 3종이 50%예요. 이기시험 문제죠. 자, 그래서 일반 주거 3종은요, 고층 아파트를 짓는 곳이에요. 아파트를 고층으로 짓는 대신에 건물의 폭을 10%를 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주거 3종은 1종, 2종은 60인데 오히려 3종은 10%가 줄어든다는 거죠. 준주거지역 70%고요. 자, 용적률은요, 100부터 출발합니다. 100, 150, 200, 250, 300, 50%씩 증가. 준주거는 500입니다. 그렇죠? 준주거 500. 자, 그 다음에 상업지역에서는요, 중심 상업, 일반 근린 유통 나왔죠. 그래서 건폐율 9878입니다. 9878. 그 다음에 용적률이 지금 가장 큰 게 중심 상업지역 1500이죠. 자, 우리 상업지역은 네 가지고요. 우리 상업지역에서 아르바이트하는 학생들 일이 힘들어서 중학교 1학년인데 근육이 있다고 그랬죠. 그 중학교 1학년 학생 이름이 539입니다. 539입니다. 539는 중학교 1학년. 5, 1500, 3, 1300, 9, 900, 1학년 1100. 자, 그래서 요거 상업지역의 용적률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공업지역은 검표는 다 똑같아요. 다 70입니다. 용적률은 300부터 출발. 300, 350, 400이고요. 자, 녹지지역은요. 100평의 대지의 건물 20평밖에 못 지어요. 그래서 다 20%. 근데 용적률은요. 보존 녹지가 80이지만 생산 녹지나 자연 녹지는 다 100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검폐율을 외울 때는요, 우리의 검폐율은요, 우리 전화번호로 외우는 거예요. 전화번호 567-9878, 통화 중일 때 72번. 그래서 공업지역, 녹지지역 72, 그렇죠? 9878 상업지역, 공업지역 7, 녹지지역 72번. 자, 우리 용적률 같은 경우는요, 지금 여기 녹지 지역을 비롯한 개발 안 된 녹간농자, 녹간농자에서는 용적률은요, 100 아니면은 80%를 주는 겁니다. 100은 언제 주는가? 용도 지역 뜻에서 개발자가 나오면 용적률 100, 개발자가 안 나오면 용적률 80%를 주는 거예요. 자, 보존 녹지 80, 개발자 안 나오죠? 생산 녹지 지역은 80에는 100이라는 거, 이거 함정이죠. 왜 생산 녹지 지역은 100인가?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한 지역, 개발자 나오죠? 100이에요. 제한적인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 자연 녹지죠? 그래서 100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관리 지역, 보존 관리, 용적률 80, 80. 계획의 뜻이 뭐예요? 농업 도시적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으로서 개발 가능한 지역, 그러니까 100이죠. 자, 건폐율은 보존 생산 다 20인데 계획관리지역 건폐율 40%죠. 이거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계획관리지역 건폐율 40, 용적률 100. 이게 건폐율 용적률 시험 문제 중에서는 최다 출제 문제가 되겠습니다. 농림지역 건폐율 20, 자연환경 보전지역 20,
농림하고 자연환경 보전적 뜻에서는요. 개발자 안 나오죠? 둘 다 용적률이 80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검표율 용적률은 다 암기를 하셔야 돼. 기본적인 문제예요. 시험에는 매년 한 문제씩이 나와요. 검표율과 용적률을 물어보는 문제가 매년 하나씩은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암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어차피 내년도 시험 보러 갈 때까지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먼저 좀 외우시는 것이 우리가 공부할 때 훨씬 더 편합니다.